문제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문제 7월 12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실무 서적을 미풍문고에서 25만원을 사고 전자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계산서 돈은 7월 31일 날 주네요. 계산서니까 53번 면세를 쓰시면 되겠죠. 실무 서적 25만원 미풍서적 미풍문고 전자 찍고 혼합 눌러서 영업부에 도서인쇄비 처리하시면 되겠죠. 800번대의 도서인쇄비 대변에 돈은 나중에 주니까 미지급금. 문제 2번 9월 12일 중국에 소재하는 웨이카 센터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해서 인천세관으로부터 전자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습니다. 55번 수입 쓰시고 원재료 금액은 공급가액 1200 부가세 10% 인천세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전자 찍고 부가세는 즉시 현금으로 냈대요. 1번 누르면 붕괴는 끝났네요. 10월 11일 보겠습니다. TA 컴퍼니 제품을 다음과 같이 수출합니다. 16번 수출 쓰시면 되겠죠. 나머지 대금은 10일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이 오늘은 10월 11일인데 9월 20일 날 계약금을 2,000달러 받았는데 그때 환율은 환산 환율은 1,100원. 그래서 220만 원을 원화로 환가를 했어요. 미리 받았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선수금이라고 했겠죠. 220만 원. 그리고 오늘 나머지 2만 달러인데 이제 합치면 결국은 2만 2천 달러의 물건이고 이거는 오늘 기준 환율이고 10일 후에 수취할 예정이고 10일 후에 수취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날의 환율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요거는 또 왜 있을까? 기준 환율이 1,070원인데 이 사람 환산한 환율은 1,100원이에요. 요걸 뭐하러 해줬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결국은 보통은 기준 환율로 환산을 할 텐데 이게 1,070원인데 1,100원으로 30원 더 비싼 환율로 환산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준 환율이면 우리가 돈을 환가할 때는 은행이 뭐 받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 환율보다 좀 떨어지게 돈을 바꾸는 게 맞겠지.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놔두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이제 출제하고자 하는 의도는 별로 전산세무 2급에 주로 나오는데 부가세법상의 회계 처리를 아무 말이 없으면 부가세법상의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부가세법상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적일이죠.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먼저 환가를 하면 그 금액은 환가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돼요. 그러니까 2,200만 원이 일단 과세 표준이고 나머지 이 돈은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를 하죠. 그러면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을 써요. 이걸 곱하면 이게 2,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이것을 합친 2,42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환가하면 그 금액, 환가 안 하고 있으면 공급 시기 환율, 즉 이것도 환가 안 하고 있으면 요 금액으로 요거는 얘는 두 개 다 똑같네요. 환율이. 그래서 결국은 환가를 이때 안 했어도 기준 환율은 똑같이 그날로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리 받은 선수금을 빼고.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러려면 이제 9월 20일 날 계약금을 받았을 때 분명히 환가를 했다고 했죠. 환가를 했으면 일반 전표 입력에 환가 내역이 있을 거예요. 9월 20일자. 그런데 환가를 해서 선수금 처리했어요. 근데 금액이 220이 아니야. 110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됐습니다. 여기가 220이 깔려 있어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10월 11일자로 16번 수출로 입력을 하고 물건은 제품이니까 제품이라고 치고 금액은 공급 시기 전에 환가한 220과 지금 현재 환율을 합친 2,420만 원이 과세 표준이다. 거래처는 한양키 눌러서 TA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이니까 1번 쓰시고 그 다음에 결제는 복잡하죠. 일단 제품 판 건 맞는데 미리 받은 선수금이 있잖아.
근데 이 선수금이 220이 아니라 210으로 잘못 깔려 있으니까 모두 다 정답 처리하겠다. 그럼 차변의 나머지는 뭐예요? 나중에 받는 거죠. 다 외상이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일반 전표에 이 선수금이 210으로 잘못 입력이 돼 있어서 모두 정답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는 얘기지. 이거는 또 그래서 이건 그냥 불필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뭐 하려고 뭔 생각으로 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못된 문제인데, 다만 이걸로 하는 건 맞겠지만 일반 전표에 이 선수금이 210으로 잘못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서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세무 2급에서만 나오던 문제인데 공급 시기 도래하기 전에 환가하면 그 환가한 금액 220, 나머지 거는 그 이후니까 공급 시기에 환율을 적용해서 이 두 개가 뭉쳐져 있는 게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것은 세무 2급 건데 어렵게 하려고 내려왔네요. 그러려면 좀 제대로 하지. 4번 볼게요. 10월 12일 날 부산 상사에 기계장치를 121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됐대요. 그러면 잘 보면 110만 원 정도 되죠. 저걸 설마 또 모르는 분 없겠지. 121만 원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이걸 110분의 100을 곱하면 아마 110만 원 정도, 이게 공급가에 11만 원 정도가 부가세 합치면 121만 원이잖아. 이렇게. 그거란 얘기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11번 과세 처리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기계장치, 여기가 121만원. 혹시 또 저것이 아주 산수하기 싫으면 이걸 일단 공급가액 자리에 대가를 치면 쪼개주는 애가 있죠. 14번 한번 써. 121만원 이렇게 치면 쪼갰잖아. 다시 11번으로 바꿔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부산상사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 찍고, 복잡하겠죠. 결제수단이. 나가는 건 제품이 아니라 기계장치가 나갑니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제거합니다. 반대쪽에 딸린 19, 삼각노객 3250 플러스 제거합니다. 왼쪽에 돈 받습니다. 돈은 110, 11, 즉 121만 원을 받는데 10월 말에 받습니다. 상거래 아니죠. 미수금 1210 플러스. 다 했네요. 양쪽에 차이를 채워야 되겠죠.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났어요. 65에 대변이 큰 거야. 차변이 부족해요. 또는 여기 보셔도 되겠죠. 차변이 부족하잖아. 부족한 만큼이 뭐예요?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 65만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유형자산 매각 문제는 지금 이 순서대로 취득원가, 삼각노객 제거, 받을 돈 이 두 개 합계, 그 다음에 양쪽 채우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11월 25일 날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차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겠죠. 배기량이 998이에요. 개별 서비스 과세 대상이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가 아니다는 얘기를 합니다. 배기량 1000cc 초과, 개별 서비스 과세 대상인 차량이 보통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얘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51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승용차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이에요. 얘들이 재미 붙였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1540 이렇게 51번. 뭐 어떻게 해서든지 실수를 유발해서 틀리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자동차 전자 찍고 혼합 누를게요. 사들이 오는 거는 차량 운반구예요.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답니다. 보통 예금을 빼내시면 되겠네요. 문제 6번 11월 27일 소비자인 정하나에게 제품을 공급 대가예요. 현금 판매하고 거래 명세서를 발급했습니다. 거래 명세서 이외에 어떤 법정 증빙도 발급하지 않았다. 즉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세되는 거래이고 공급 대가라는 얘기는 부가세 포함된 거래이니까 과세되는 거래이고 세금계산서, 뭐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14번 건묘를 쓰시면 됩니다. 무증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제품 그리고 건별은 공급가액자에다가 대가를 쳐주면 자동으로 쪼개는 게 맞겠네요. 정하나인데 여기다 하나 이렇게 치면 되는데 있잖아요. 근데 거래처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럼 입력 안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있으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결제는 현금 판매했다 했죠. 1번 누르시고 봉제는 끝났네요.